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오래전에 권력 실세의 속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그 사람의 정두에 마음 심자를 붙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전심, 노심 이런 말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심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다소 약해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을 노심, 이심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박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박심이 가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는 박심을 등에 업은 정가비훈 의원이나 이완구 의원이 유리하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또 8월에 선출되는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연대 대표를 지낸 서청원 의원에게 이미 박심이 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이렇게 대통령이 모든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심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정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박심이 있긴 있는 건가요? 정도의 문제지 뭐 박심은 있죠. 박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그 당에 대한 장악력, 그게 굉장히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박심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박심을 누가 만드는 거고 누가 유통시키는 건지 궁금한데요. 생산자와 유통 경로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뭐 박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관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박심을 팔기도 하고, 네, 그 자체가 구분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그 의사를 피력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든지 해서 당에 있는 그 어떤 주요 당직자라든지 친박계 핵심 의원들한테 이렇게 박심을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전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달자가 사실은 드러나면 이제 박심도 금방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통상은 잘 누가 그 전달했는지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른바 3인방이라고 하는 그 보좌관,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 대통령의 뜻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의 핵심 관계자들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놓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 박심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사실 그런가요? 이제 박심 논란이 불거지게 됐던 계기도 바로 이제 김황식 총리가 경선에까지 나올 뜻이 있다더라라는 그 말이 나오면서, 김황식 총리가 아시다시피 정치 문외한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에 기반이 전혀 없는데 서울시장에 이미 이해운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한 마당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뜻을 비추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밀어주는 쪽은 친박 주류다. 친박 주류의 뜻은 곧 박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추측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주변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박 대통령이 있는 그 주변 측근 인사들이 만나봤다더라, 아니면은 서울시장 나가라고 권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았습니다. 네,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자, 정몽준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박심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했죠. 그렇죠. 여러 번 했습니다. 일단 뭐 박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박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견제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박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걸 비치면 또 손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나도 친박이다. 언론에 대해서 나도 친박으로 분류해주고 나도 친박 의원으로 써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장충 초등학교에 박 대통령하고 그 동기동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나야말로 박 대통령과 가깝지 않냐. 사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박심을 받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이제 슬쩍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혜훈 전 의원, 네, 지금 최고위원이죠. 지금 최고위원이죠.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친박 아닌가요? 왜 이분은 박심을 얻고 있지 못한 겁니까? 이혜훈 의원도 이제 박심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박심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차하면 내가 그 실명을 공개하겠다고까지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과 가까운데 진짜 이제 박 대통령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고는 정치권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뭐 박심도 사실은 이제 당선 가능성을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다른 두 분에 비하면은 좀 지명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흔히 이제 탈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아니면은 뭐 탈박은 아니고 짤박이로 잘린 짤박이 무슨 뜻이죠? 친박에서 잘린 박 이런 네. 뜻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언론에서 붙인 이야기입니다. 네네. 본인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친박 내에서도 이혜훈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면서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하는 박 대통령한테 대해서도 좀 올바른 소리를 내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더라. 뭐 네, 이런 것 그렇군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기자가 보시기에 서울시장 후보는 결국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뭐 제가 뭐 알면은 사실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긴 한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항식 정몽준 두 사람의 빅매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왜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죠? 두 사람이 둘 다 나올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둘 다 나와서 빅매치가 이루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는 치명상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지면 그렇죠. 치명상을 예,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김한길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뭐 뜻을 좀 의사를 좀 가다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몽준 의원이 안 나올 뜻이 별로 없었을 때는 본인이 나오겠다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김한식 총리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자기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현역 의원에다가 뭐 당내 기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사람이 게임을 하면은 김항식 총리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박심이 밀어준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김항식 총리 같은 경우는 정몽준 의원을 어떻게 뭐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정몽준 의원하고 붙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닌가. 네. 따라서 그 빅매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저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를 해볼까요? 원내대표 선거 언제 합니까? 일단 5월 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5월 달에 현재 5월 중순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 임기가. 지금 출마 예상 원내대표를 자천타천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는 의원들이 누구누군가요? 가장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은 뭐 남경필 의원이고 이분은 5선이고요. 수도권이죠. 경기도 지역구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갑자기 부상했던 분인데 정가빈 울산의 4선의 정가빈 의원이 있고 이 원조 친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충청권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로 나왔던 3선의 충남 도지사를 지냈던 이완구 의원. 이렇게 3명이 현재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중에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정가비운 의원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 때문에 박심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원래 울산시장을 하겠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 현지에서 여론조사도 앞섰거든요. 다른 경쟁자보다도. 근데 느닷없이 중앙 정치에 전념하겠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산시장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게 뭐냐라고 이제 쭉 해보니까 본인은 뭐 원내대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친박계 쪽에서 특히 나오는 이야기가 원내대표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중앙 정치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지만 중앙 정치에 그동안 전혀 그 발을 담그지 않은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주로 중앙 무대에서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이 없는 이런 분이거든요. 정치부 기자들도 잘 모르죠. 그렇죠. 저도 뭐 이분 직접적으로 뵌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중앙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울산시장을 관두고 또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그 친박 범주류에서 후보 중에 하나였던 이주영 의원이 그 원내대표를 준비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갑자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이 예, 됐죠. 후보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두 사람을 이렇게 스위치한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정가빈 의원을 저기 청와대에서 결국 원내대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의심과 혹은 관측 혹은 이런 것들을 지금 낳고 있죠. 자, 남경필 의원 얘기를 해볼까요? 남경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압박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주광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만나서 나는 경기지사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네.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입니다.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본인은 이제 청와대로부터 혹은 당 내에서부터 경기지사 출마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남 의원 본인은 일단 경기지사에 전혀 뜻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서 지금 뛰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를 더 이상 그 자꾸 경기지사를 보내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시그널을 준 건데 근데 그거를 다 떨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남경필 의원도 앞으로 남경필 의원이 만약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나온 데다가 본인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들 중에서는 표들이 자기 굳은 표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버겁죠. 부담스럽네요. 예, 청와대에서 뭐 정가빈 의원을 밀고 있다 그러면은 정가빈 의원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남경필, 정가빈 이렇게 붙으면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정가빈 의원이. 그런 면에서 남경필 의원을 어쨌든 경기지사로 빼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떻게든 거고. 징발할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청와대에서 징발을 하든 아니면 남경필 의원도 고민이 네. 청와대에서 징발하는 거라든지 압력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경기도민들하고 지역구에서 경기도지사를 나보고 나가라 그런다. 근데 그 부분들은 내가 참 고민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고민들을 지금 남경필 의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있는데요. 네. 당대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청원 의원에게 박심이 기울어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박근혜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하필 왜 서청원 의원을 대표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이제 당에 대한 그 영향력 확대죠. 당을 내 사람으로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뭐 당권 주자 중에 가장 유력하고 오랫동안 뛰어왔던 분이 김무성 의원이잖아요. 예, 김무성 의원은 근데 과거에 친박이었긴 했지만은 세종시 사건 이럴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등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박근혜 의원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네, 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회복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난 뭐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고 했지만은 박 대통령은 전혀 아직 마음을 안 풀고 있거든요. 게다가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권뿐만 아니라 당권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대선까지 하겠다. 이런 큰 꿈을 갖고 있고 또 이분이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볼 때는 이건 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어떻게 보면 밀고 들어가는 식인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 당대표 자리를 김무성 의원한테 내주게 되면은 자기의 당 장악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고 네. 집권 2년 차부터 어떻게 보면은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그 친박연대 대표를 지낸 일이 있고요. 공천원금을 받아서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인물을 집권여당 대표에 앉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요? 지난번에 공천 때부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새정치 내지는 정치 쇄신, 박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내세웠던 게 정치 쇄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그거를 다 저버리고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서청원 의원을 공천했다는 자체가 자기 모순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당 새누리당의 얼굴로 서청원 의원을 내세운다. 아마 많은 반발이라든지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의원이 그런데 갑자기 5.16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박심을 의식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자기를 밀어준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은 당원들이라든지 대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박 대통령하고 김무성 의원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아, 저분이 박 대통령하고 친하고 더더구나 박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그 판단을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달이면 아직 좀 먼 훗날이긴 한데요. 김종철 기자가 보시기에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중에 누가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그거는 6월달 지방선거하고 네. 7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렇군요. 거기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진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친박 주류가 박 대통령이 당신의 뜻이다라고 뜻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밀고 가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 반대로 뭐 승리한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네. 또 밀고 가겠죠. 자, 아무튼 김종철 기자는 이른바 박심에 대해서, 박심 논란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대착오적이죠. 어쨌든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당에 대해서도 당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대선 때 늘 이야기했던 게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권한을 사실은 이양하는 거였잖아요. 당도 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뭐 모두 그 비주류가 된다 한들 뭐 박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할 말은 하고 이렇게 갈 텐데 그걸 박 대통령이 움켜쥐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둔다라는 부분들은 좀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도 당원,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그 누구도 당내 인사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 혼자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는 당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면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 박심 논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습니다. 비정상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부터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한영이었습니다.